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요즘 뭐 최고로 화제죠. 디즈니 플러스 무빙 20부작으로 화제성 지수 1위를 내내 달리면서 9월 20일 어제 종영을 했습니다. 글로벌 순위도 아주 높다고 합니다. 죽어가던 디즈니 플러스를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이 살려내네요. 요즘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 가입이 확 늘었다고 해요. TV조선은 미스 트롯이 살린 것처럼 강풀 작가의 웹툰이 원작입니다.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지만 SF 히어로물보다는 휴먼 드라마 쪽에 더 가까워요. 강풀 작가의 작품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주를 이룹니다. 강풀 작가의 웹툰 중에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어진 작품이 꽤 되죠. 그대를 사랑합니다, 순정 만화 등. 만화로 볼 때는 가슴이 찡했었는데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면 감동이 덜해서 당황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대했다가 이번에도 역시 하고 실망하는 건 아닐까 했는데 이번 무빙은 잘 만들었습니다. 썩 잘 만들었어요. 드라마나 영화 중에 제작비가 엄청나다고 홍보는 거창하게 하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나면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대, 이런 소리 나오는 작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JTBC 설광아, 제작비가 그 당시에 300억이 넘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 쓴 티가 도무지 안 났었잖아요. 계속 기숙사만 나왔었는데요. 무빙이 제작비가 500억, 후반 작업에 150억이 들었다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납득이 갑니다. 그럴만해요, 스케일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옴니버스 드라마처럼 초능력을 지닌 인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소 복잡한 구성이에요. 그럼에도 등장인물들의 서사가 저마다 뚜렷하고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캐릭터들이 워낙 확실하니까 서로 얽혀서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곽선영 씨가 맡은 지희라는 아주 주체적인 여성, 참 매력적이죠. 곽선영 씨가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후에 맡은 배역들이 몸에 안 맞는 옷처럼 겉돌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역할은 찰떡같이 잘 어울리고 또 곽선영 씨가 잘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배우가 한 사람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잘 만든 작품은 그렇습니다. 배우가 작품을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훌륭한 배우, 훌륭한 연기가 지천인 드라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인성 씨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네요. 조인성 씨의 요즘 행보 참 마음에 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원탑이 아니면 배역을 마다하는 배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작품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거죠. 누구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자신보다 인지도, 인기가 덜한, 그러니까 거의 신인급 연기자를 굳이 상대역으로 고집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자기보다 누가 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 드라마 안에서 온전히 자신만이 돋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인성 씨는 영화 밀수에서도 그렇고 이번 무빙에서도 그렇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관록이랄까, 여유가 느껴집니다. 조인성 씨가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차태현 씨와 함께 출연을 했더라고요. 영화 무빙, 밀수, 또 거기에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까지 이것저것 홍보차 나왔지 싶은데요. 여유자적함이 참 보기 훈훈했어요. 어쨌든 무빙 엔딩에 조인성 씨가 나온 건 뭐 스포일러까지는 아니겠죠. 웹툰이 이미 완결이 되었으니까요. 웹툰하고는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조인성 씨가 등장하면서 완벽한 마무리,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현재 OTT 플랫폼에서 무빙하고 화제성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스크걸이에요. 제가 무빙하고 마스크걸 이 두 작품을 다 재미있게 봤지만 여러분께 이 작품 재미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렇게 권하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스크걸,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평범한 직장인인 김모미가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인생 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떻게까지 삶이 망가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무빙과 마찬가지로 등장인물들이 다 살아서 움직여요. 무엇보다 연기들이
배우들이 끝내줍니다. 특히 염혜란 씨, 나나 씨, 안재홍 씨, 그리고 마스크걸에 윤기를 한층 더한 건 음악이에요.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이 나왔죠.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또 뭐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이런 노래들. 드라마 배경이 2023년이라면, 그러니까 응답하라 2023이라면 어떤 곡이 흘러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떤 곡이 생각나세요? 저는 요즘 손녀가 하도 뉴진스 노래를 많이 들어서 2023년 하면 바로 뉴진스가 생각나지 싶어요. 무빙과 마스크걸 두 드라마 모두 재미있게 봤지만 여러분께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잔인해서예요.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칼부림, 칼로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냅다 찌르고 봅니다. 찌를 수밖에 없는 서사가 따로 마련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냥 막무가내로 찌르고 봐요. 무빙은 초능력이라는 판타지가 가미되어 있어서인지 사람이 마구 죽어나가도 좀 현실감이 덜합니다. 마스크걸은 이게 폭주하듯이 살인이 벌어지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쾌해지더라고요. 시작은 색다른 전개였는데 중반을 넘어서고 나면 어디선가 본 듯한 복수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들의 원한을 갖겠다는 엄마, 그리고 딸을 구하려는 엄마의 잔인한 싸움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무빙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얘기가 중심축인데요. 마스크걸 쪽은 비뚤어진 엇나간 모성애죠. 잔인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건 OTT 플랫폼의 특권이에요. 지상파보다 케이블이 훨씬 제재가 덜하고 OTT 플랫폼은 또 케이블보다 훨씬 제재를 덜 받거든요. 요즘 괜찮은 드라마 뭐 있느냐 누가 물으면 제가 JTBC 힙하게를 추천하는데요. 연쇄살인범 찾기가 기본이라는 점, 또 개성 있는 동네 사람들의 얘기가 흥미롭다는 점에서 KBS 동백꽃 필무력과 결이 비슷합니다. 엉덩이를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되는 초능력, 이 부분 때문에 방송 전에 성추행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공 역할에 한지민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착한 기운 덕이지 싶어요.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도 흉기가 칼이에요. 식칼. 물론 JTBC니까 모자이크 처리 되지만요. 얼마 전에 종영한 TVN 소용없어 거짓말,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이 드라마에도 그 조직폭력배가 칼 들고 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진짜 칼부림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오늘의 주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소용없어 거짓말의 주인공 황민현 씨. 황민현 씨가 작품 선택을 영리하게 참 잘하더라고요. JTBC 라이브원, 그리고 TVN 그 환혼 시리즈, 그리고 이번 그 소용없어 거짓말까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민현 씨가 어떤 연기자로 성장할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지상파 방송인지라 칼, 그 흉기가 직접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잔인하기로 치면 SBS 새로 시작한 드라마 7인의 탈출이 아주 짱 먹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은 이제 뭐 드라마 단골 소재고요. 선생님의 부정행위, 펜트하우스 때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엄마의 폭력과 학대, 그리고 안 나오면 서운할 조폭들도 나오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 원조 교제, 또 출산까지, 이게 다 놀랍게도 첫 주에 나온 거예요. TV가 OTT를 이기려면 더 극악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한 건지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듭니다. JTBC 머털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프로파일러 표창원, 권일용 씨를 비롯한 전문가 패널들이 말하기를 영화나 게임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고 폭력적으로 변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치면 저희 아들도 엄청 폭력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게임하고 그 드라마 속, 영화 속 살인 장면은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닌가요? 뉴스에서 보니까 관악구 둘레길 그 성폭행 살인범이 부산에 그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다고 하던데 그 영화 속 장면이 과연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무차별, 무분별한 살인, 폭행 장면들이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빙을 재미있게 봤지만 여러분 꼭 보세요. 그 추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화 밀수도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치고받고 그러다가 꼭 죽이기까지 해야 해? 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던데요. 그럼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작품 뭐가 있느냐고요? 영화 밀수를 본 바로 그 주에 달짝지근의 7510을 봤는데요. 편안하고 잔잔하면서도 괜찮았습니다. 7510이 뭐냐 하면 유해진 씨가 맡은 인물이 치호예요. 김희선 씨가 맡은 인물이 일영이고 그래서 7510이라고 합니다. 유해진 씨 형으로 차인표 씨가 나오는데 주먹개나 쓰는 전과자임에도 폭력적인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유해진 씨와 김희선 씨의 로맨스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아까 무빙 얘기하면서 곽선영 씨가 맡은 그 지희라는 인물이 주체적이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희선 씨의 일영도 딱 그래요. 김희선 씨가 다리가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영화에서 한 번도 김희선 씨가 다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 꾸며야 자신이 돋보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역할을 위해서 자제한 부분,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달짝지근해를 꼭 극장에 가서 봐야 하나? 그건 아니지 싶어요. OTT 플랫폼에 공개되면 그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유난히 길잖아요. 길고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시간 나시면 심심하시면 한번 꼭 챙겨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요. 웨이브 오리지널 박하경 여행기 그리고 1급 브러쉬업 라이프입니다. 브러쉬업 라이프는 뭐 티빙 웨이브 OTT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다, 결이 같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KBS하고 MBC가 바로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